학원이 있습니다. 그 의대 입시반을 중심으로 해서 고액 한 달에 6,700만 원씩 받는 재종 입시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로 불리는 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신이 386 운동권인 회사와 386 운동권이 아닌 회사들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이 어느 쪽을 수사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킬러 문항을 잡으려면 의대 재종 입시반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교재비 포함해서 6,700만 원씩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든 강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86 운동권들이 만들었던 학원부터 조질 겁니다. 이거는 후회 보시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386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뭘 태어났다? 전과자가 됐어요. 386 때 데모하다가 취직이 안 되잖아. 이건 잘 털잖아. 실제로 학원가 많이 갔어. 그러면 야, 너 할 일 없으면 논술 저기 강사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무슨 C모 학원, 그다음에 M모 학원 이런 데 원장들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게 잘 되면서 하나 공개하고 가죠. 메가스터디는 야 그러면 지금까지 과외비가 비쌌으니까 내가 20만 원에 다 들을 수 있게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막 50만 명, 100만 명씩 들으니까 100억짜리 스타 강사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내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듣는 거야.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네. 그다음에 그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 자금을 얼마나 냈는지,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걸 이제 뒤져보겠죠. 네. 두 종류가 완전 달라요, 근데. 근데 요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S모 학원 이런 데들은 네. 사장이 80년대생이죠. 그러니까 운동권이랑 상관없이 상관이 했는데 없겠네. 키우면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종로나 대성학원들을 뒤집으면서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이미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운동권이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인 그렇겠네. 거고요. 네. 예. 교육부에 혹시 접대한 거 이런 거 뒤져볼 거고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얼마나 냈는지 이거 뒤져볼 겁니다. 네. 오늘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리키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대형 학원들을 지목하고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스터디로 불리는 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신이 386 운동권인 회사와 386 운동권이 아닌 회사들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이 어느 쪽을 수사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의 시대인재 학원. 최근 자체 제작한 수능 모의고사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급부상한 곳입니다. 오늘 아침 국세청 직원들이 이 학원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메가스터디와 UA, 종로학원 등 손꼽히는 대형 입시학원에 모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386 운동권들이 만들었던 학원부터 조질 겁니다. 이거는 후회 보시죠. 이례적이고 비정기적이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입시철로서 지금 분주할 때인데 국세청은 이들 학원에서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그러니까 20만 원에 다 들을 수 있게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막 50만 명, 100만 명씩 들으니까 100억짜리 스타 강사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내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듣는 거야.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네. 그다음에 그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 자금을 얼마나 냈는지,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걸 이제 뒤져보겠죠. 네. 두 종류 교육부에 혹시 접대한 거 이런 거 뒤져볼 거고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얼마나 냈는지 이거 뒤져볼 겁니다. 네. 겁니다. 학원들은 일단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입니다. 시대인재 측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없는데 지금 학원을 범죄 집단으로 만약에 만드는 거라면 이거 정말 좀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비롯된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지적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은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죠. 네.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따름인데 앞서 교육부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사교육 부조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사법 조치를 고려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도 곧 입시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이유는 수학 능력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표준화 시험이라고 하는데 스탠다다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를 전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시험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럼 안 하면은 그럼 어떤 시험을 하자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보면은. 무슨 해법을 내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킬러를 없애고 준 킬러를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유형에 예. 킬러와 준 킬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풀려보니까 많이 틀리면 킬러고 적게 틀리면 준 킬러예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오히려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 응용형 문제를 없애겠다, 융합형 문제를 없애겠다, 아니면 두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킬러를 없애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이걸 푸냐 못 푸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갈리는 거고 예. 준 킬러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사람과 시간이 충분해서 푸는 사람의 격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런 것들, 예. 저 뭐 바젤 협약, 뭐 BIS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푸냐 이런 건데 예.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누군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불공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독해 능력이라는 거는 독해 능력 그 자체를 보는 건데 예. 누군가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 사전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저는 이 체제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준 킬러로 간다 해서 그러면 준 킬러에서 예를 들어 이과 공부를 좀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생물학의 어떤 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법칙이 만약 문제 나왔다. 그럼 그거 공부한 학생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 지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세대인 저로서도 윤석열이 쏘아올린 킬러 문항 관련 내용은 혹시 킬러 학문을 이야기하려다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이고 뭐고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애초에 일반적인 중위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능 공부에 투자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낮춘다? 중위권의 학생들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만 실수라도 하나 하면 등급이 떨어진다. 라는 불안감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한 성적, 더 뛰어난 성적을 얻기 위해 사교육을 더 찾게 될 거나 실수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찾게 될 겁니다. 결국 사교육은 늘어나겠지요.